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수학 영재들이 모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시험장에 들어선 한국팀을 보고 참가국 모두가 경악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팀들이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 때 한국팀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요. 과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만의 비밀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2017년 저는 대한민국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표팀의 주장으로 브라질에 발을 디뎠어요. 아직도 그날의 긴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111개국에서 온 650명의 수학 영재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건 정말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어요. 다른 나라 대표팀들의 시선이요. 특히 중국 대표팀의 리우 웨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더군요. 한국. 그저 참가하는 팀일 뿐이야. 그녀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자신감은 이유가 있었어요. 중국은 IMO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미국과 러시아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강팀이었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그냥 참가국 중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그들 눈에는요. 서연아, 괜찮아? 옆에서 김준호가 물었어요. 준호는 우리 팀의 막내로 이번이 첫 국제 대회였죠. 응, 괜찮아. 다들 긴장 풀고 호텔에 가서 쉬자.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3년간 하루 16시간씩 문제를 풀었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이 대회를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준비한 건 그들과 달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준비해왔으니까요. 대회 전날 우리 팀은 특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른 팀들이 밤늦게까지 마지막 복습을 하는 동안 우리는 호텔 옥상에서 브라질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차례야. 제가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자. 김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팀이 정말 강하다던데. 준호야.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남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야. 우리는 지난 3년간 어떤 팀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왔어. 그걸 믿자. 그날 밤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마지막까지 책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이것도 우리만의 전략이었어요. 아침이 밝았고 대회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브라질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대회에 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우리 팀은 조용히 앉아 있었죠. 리우 웨이가 우리 쪽을 흘끗 보더니 동료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아마도 저 팀은 포기한 건가 봐. 이런 말이었겠죠. 그래요. 우리가 준비한 방식은 그들과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준비였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전 세계 미디어가 중국, 미국, 러시아 팀을 쫓아다니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우리 한국팀.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그저 통과의례처럼 참가하는 팀으로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것도 때로는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개막식이 시작되었고 각국 대표들이 입장했습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팀이 등장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조용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박수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달까요? 이제 곧 시작될 테니까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요. 다들 준비됐지? 입장하며 팀원들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5명의 팀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요. 화려한 개막식이 시작되었어요. 브라질 특유의 열정적인 음악과 춤이 대회장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저희 팀의 마음은 이미 내일 있을 시험에 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즐기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왜 저렇게 심각해? 이지원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지원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예요. 심각한 게 아니라 집중하고 있는 거야.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말자. 갑자기 중국 대표팀이 저희 자리 앞을 지나갔어요. 리우 웨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죠. 확신이요. 그녀는 이미 우승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한국. 리우 웨이가 살짝 비웃음을 띠며 인사했어요. 올해도 참가상 받기 위해 왔니? 순간 화가 났지만 억눌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특히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요. 우리는 참가하러 온 게 아니야.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승하러 왔어. 리우 웨이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어요. 재밌네.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한국이 IMO에서 1위 한 적이나 있어? 없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항상 있기 마련이지. 리우 웨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를 경쟁자로 인식한 걸까요?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 대표팀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미국 팀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러시아 팀은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도 강한 단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팀, 그들은 마치 이미 우승을 확정지은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 자신감, 부러운 걸. 김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지. 개막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팀원들과 마지막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시험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고 각 날마다 3문제씩 총 6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우리가 3년간 준비한 방식을 기억해.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 20분은 문제만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야. 절대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 차근차근 접근하자. 김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다른 애들이 바로 풀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할 것 같은데. 준호야. 이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싸우는 거야. 그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 페이스를 유지해. 민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우리 팀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미국 팀과 마주쳤어요. 그들 중 한 명인 제이슨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팀. 안녕.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 그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너희도. 제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이슨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올해는 중국이 너무 강해. 우리도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의 말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비밀 무기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건 바로 우리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3년간 발전시켜온 한국식 접근법이요.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일찍 자. 내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브라질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거야. 아침이 밝았고 우리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어요. 다른 팀들은 마지막까지 책을 보며 공식을 외우고 있었지만 우리는 침착하게 식사만 했습니다. 리우 웨이가 우리 테이블을 지나가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험 준비 안 해? 이미 다 했어.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리우 웨이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차분함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나 봐요. 대회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팀원들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요. 대회장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3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대회장으로 가는 버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각국 대표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라질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걸 감상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죠. 중국 팀은 서로 빠르게 문제를 내고 답하며 마지막 복습을 하고 있었어요. 리우 웨이는 팀원들을 주도하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팀은 작은 그룹으로 나눠 문제 토론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 팀은 조용히 각자 노트를 보며 영상에 잠긴 듯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책도 펴지 않은 채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아. 이지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다들 마지막 복습하는데 제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원아, 지금 복습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는 이미 3년 동안 충분히 준비했어.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집중할 힘을 모으는 시간이야.
옆자리에서 리우 웨이가 우리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쟤네 대회 준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이미 포기한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과는 다른 전략이 있었어요. 시험 직전에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650명의 수학 천재들이 한 공간에 모였다는 건 정말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배정된 자리로 향했어요. 긴장 풀고 평소처럼만 하자. 자리에 앉기 전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 긴장으로 손을 떨고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노트를 들여다보는 사람.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겠죠. 시험 감독관이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4시간 30분 동안 3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각 문제는 7점 만점이며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자. 당황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문제지가 배부되었고 시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재빨리 문제지를 펼치고 풀기 시작했지만 우리 한국팀은 약속한 대로 처음 20분간은 문제만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번 문제는 예상보다 쉬운 대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IMO 문제는 겉보기와 달리 깊이 생각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옆자리에서 리우 웨이가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연필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잠시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 페이스를 유지하자. 서두르면 실수한다. 20분이 지나고 우리 팀 전원이 동시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필을 들고 종이에 답을 적어 내려갔어요. 한 번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갔어요. 기하학 문제였는데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년간 연습해온 접근법을 사용하니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긴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3번 문제에 도달한 학생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3번은 조합론과 그래프 이론을 결합한 문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IMO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항상 3번과 6번이었죠. 이 문제는 정말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었어요. 복잡한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이 방법을 3년간 완벽하게 연습해왔습니다. 3번 문제를 풀면서 잠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답을 검토하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팀 모두가 거의 동시에 연필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충분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리우 웨이가 우리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직 문제를 풀고 있는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설마 저들이 정말 모든 문제를 푼 거야?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날 시험이 끝났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회장을 나왔어요. 다른 팀들이 서로 답을 맞춰보며 불안해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어땠어? 호텔 로비에서 만난 코치님이 물었어요. 예상대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더 중요한 날이니까요.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문제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됐어. 내일도 오늘처럼만 하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국, 미국,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접근법이 정말 옳은 것일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어요. 지금 그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니까요. 둘째 날 아침, 대회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3문제, 그리고 이 문제들이 최종 순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들 준비됐지? 버스에 오르며 팀원들에게 물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제보다 표정이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려울 거야. 김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둘째 날은 항상 더 어렵다고 하잖아. 맞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만큼 준비했어.
어제처럼만 하면 돼.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모두가 첫날보다 더 조용하고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팀은 자리에 앉아서도 마지막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리우 웨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시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심호흡에 집중했어요. 침착하게,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자. 시험 종이 울리고 문제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팀은 약속한 대로 처음 20분간은 문제만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4번 문제는 수론 관련 문제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복잡해 보였지만 우리가 연습해온 패턴 인식법을 적용하니 접근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5번과 6번 문제를 본 학생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20분이 지나고 우리 팀 전원이 동시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4번 문제는 예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갔어요. 함수 방정식 문제였는데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국식 접근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5번 문제를 풀면서 잠시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민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기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 그의 제안을 듣고 문제를 다시 바라보니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은 적었지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3년간 함께 훈련하며 거의 텔레파시처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팀의 막내 김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추가 문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준호가 감독관에게 말했어요. 대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어요. IMO에서 추가 문제지는 보통 답안을 정리할 때 필요한 것인데 시험 시작 후 불과 1시간 만에 요청한다는 건 리우 웨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설마 벌써 다 풀었다는 거야?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했어요. 5번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 6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6번은 IMO의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기하학과 부등식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였죠. 주변을 살펴보니 많은 학생들이 6번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부는 아예 포기하고 이전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6번 문제는 특별했습니다. 지난 3년간 특히 이런 유형의 문제에 집중해서 훈련했거든요. 코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다른 팀과의 격차가 벌어진다. 문제를 풀면서 이지원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마치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우리 팀은 하나둘 답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끝낸 팀원들은 다른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실수는 용납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종료 30분 전 우리 팀 전원이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검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리우 웨이를 포함한 주변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특히 리우 웨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마 저들이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푼 건가? 리우 웨이가 중국 팀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험이 끝나고 대회장을 나오면서 팀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요. 어떻게 생각해?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이지원이 물었습니다. 확실해.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어. 그날 저녁, 코치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었군요.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다른 나라 대표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갑자기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팀의 제이슨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한국 팀, 너희들 정말 대단하더라. 6번 문제 어떻게 풀었어? 우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회 규칙상 시험에 대해 다른 참가자와 논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우리의 답안을 채점할 차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후
우리 팀은 조용히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었죠. 정말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었을까? 저녁 식사 시간에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저 참가하는 팀 정도가 아니라 주목할 만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죠. 저기 한국 팀이야. 러시아 팀의 니콜라이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었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리우 웨이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한국. 그녀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하더라. 하지만 정확성도 중요해. 빠르게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지. 그녀의 말에 미소만 지었어요. 고마워. 이유, 너희도 잘했을 거라 생각해. 리우 웨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6번 문제. 너희는 어떻게 접근했어? 다른 팀원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대회 규칙상 답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지만 접근 방식을 공유하는 것까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전체를 한 번에 보는 대신 단계별로 접근했지. 리우 웨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느꼈나 봐요. 흥미롭네. 그녀가 말했어요. 결과는 내일 알게 되겠지. 행운을 빌어. 리우 웨이가 자리를 떠난 후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게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대회 주최 측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그동안 참가자들을 위한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죠. 브라질의 명소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우리 팀은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 계속해서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한국팀,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어? 독일팀의 한스가 물었습니다. 연습이지. 이민수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시간 압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 그래도 6번 문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 한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아무도 완벽하게 풀지 못했거든.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었을까? 혹시 우리도 실수를 했다면?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코치님과 만났습니다. 코치님은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긴장된 마음으로 물었어요. 코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어요. IMO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내일 있을 시상식을 앞두고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브라질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당시 한국은 IMO에서 그저 중위권을 맴도는 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연습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돼.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아침이 밝았고 시상식을 위해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비됐어? 이지원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응.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가자. 시상식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모두가 조용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창밖으로 브라질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걸 감상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시상식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각국 대표팀이 지정된 자리에 앉았고 우리도 한국팀 자리로 향했습니다. 리우 웨이와 중국팀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되겠네. 리우 웨이가 말했어요. 그래,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시상식의 시작을 알렸어요. 먼저 개인상부터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팀 전원이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좋은 징조였지만 가장 중요한 팀 순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드디어 팀 순위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17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단체 3위는 미국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팀이 환호성을 지르며 무대로 올라갔어요. 그들의 점수는 156점이었습니다. 2위는 사회자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어요. 중국. 순간 대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이 1위가 아니라고? 리우 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중국의 점수는 15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1위는 누구일까? 2017년 IMO 단체 1위는 사회자가 다시 한번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총점 170점. 우리가 정말 1위라고? 팀원들과 눈을 마주쳤을 때 모두의 표정에는 똑같은 충격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이지원이 작게 외쳤습니다. 대회장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팀들의 응원이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들에게도 중국의 연속 우승을 깬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려 했어요.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년간의 노력,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 밤새워 문제를 풀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대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방식, 우리만의 접근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리우 웨이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존중이 섞여 있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팀이 어떻게 이번 대회를 준비했나요?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예상했나요? 한국만의 특별한 학습법이 있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3년간 우리만의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한국식 방법을 개발했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코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3년간 흔들림 없이 믿고 따라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비록 큰 행사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각자의 여정을 돌아보며 웃고 울었죠. 이제 뭘 하지?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목표를 이뤘으니까.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거지.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창밖으로 브라질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우리의 방식이 옳았어.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수학, 아니 한국의 모든 분야가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호텔 로비로 돌아왔을 때 중국 팀과 마주쳤습니다. 리우 웨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축하해. 리우 웨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더 강했어. 고마워.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너희도 정말 대단했어. 단 3점 차이였잖아. 리우 웨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어? 특히 6번 문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잠시 고민했어요. 우리의 비밀을 공유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제 대회는 끝났고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테니까요. 우리는 접근법이 달랐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개발했어. 복잡한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시험 시작 직후 20분은 오직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시간으로만 활용했지. 리우 웨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였어? 맞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거든. 우리는 천천히 시작해서 확실하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택했어. 리우 웨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 우리는 항상 빠르게 시작하는 것을 중요시했어. 하지만 너희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그때 중국팀 코치가 다가와 리우 웨이를 불렀습니다. 떠나기 전 리우 웨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좋은 경기였어.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경기였어. 리우 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졌다. 그 말에 저도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리우 웨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결연한 의지가 깃든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지지 않겠어. 그녀가 떠난 후 우리 팀은 호텔 정원으로 나가 브라질의 밤 공기를 만끽했어요.
가슴속에 넘치는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이지원이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IMO에서 1위를 했다니. 믿어야 해. 이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한 결과야. 정원 벤치에 앉아 브라질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처럼요. 서연아, 김준호가 물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어. 하지만 우리의 방식이 옳다는 믿음은 있었어. 다음 날 아침, 브라질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코치님이 들어오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치님이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성과가 한국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IMO 첫 우승이라는 소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개발한 한국식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지원이 물었어요. 코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대회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접근법은 앞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브라질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팀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그저 참가하는 팀이 아니라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브라질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에는 많은 취재진과 환영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의 성과가 생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나 봅니다.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한국식 접근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후 교육부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성과는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이룬 것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한국의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준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대학에 입학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수학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길을 택했고 다른 팀원들도 저마다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가끔 리우 웨이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녀도 자신의 나라에서 교육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해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배우는 동료가 되었죠. 돌이켜보면 그때의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었던 가치 있네. 체계적 접근,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하는 용기가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시상대에 서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순간, 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올라가던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한국 학생들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감동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과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경험이 있나요? 또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